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참포도나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 활동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서초재능TV를 통해 여러 활동을 알리고 온라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제한되어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척추신경외과 의사로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으실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 클래스를 통해 허리 건강을 지키도록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급성염좌라 그러죠. 허리 삐었어. 나 허리 정말 삐어서 너무 허리가 아파하고 라고 얘기하는 급성 허리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염좌가 있을 때, 허리가 삐었을 때 밤에 응급실 가기도 힘든 이런 시기에 어떻게 집에서 대증적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냉찜질과 온찜질의 차이와 또 어떻게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요추부 염좌가 왔을 때 또 허리 통증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냉찜질은 언제가 좋고 온찜질은 언제가 좋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삐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리가 삐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디가 삐일 수 있습니까? 목, 그렇죠? 등. 그래서 목이나 등 쪽 또는 뭐 옆구리 쪽, 그렇죠? 허리 이런 곳은 굉장히 좀 넓은 지역이죠. 즉 우리 몸의 몸통을 구성하고 있죠. 여러분들 몸통을 구성하고 있는 허리나 등, 일부 목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물은 굉장히 넓은 구조물이고 좀 비교적 근막이 넓은 근막이라든지 근육이 분포하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나 손목 삐었어, 운동하시다가 여기 엘보우 삐었어, 또는 발목 삐었어, 그렇죠? 즉 사지의 어떤 구조물이 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을 텐데요. 몸통 쪽이 특히 허리, 등 쪽이 삐는 경우와 발목이나 손이 삐는 경우 있죠. 사지가 삐는 경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언제 온찜질이 좋냐면요. 온찜질은 만성적인 질환이 허리 요통 환자들, 즉 피순환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말단, 그렇죠? 말단부 같은데 삐었을 때는 오히려 온찜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발목이 삔다든지 또는 손목이 삔다는 경우면 차갑게 하는 것보다는 좀 온찜질을 통해서 순환을 잘 시키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는 경우는 부위별로 따진다면 허리 부위나 등 쪽보다는 초기에 말단부나 또는 발목 쪽에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온찜질은 그 허리나 등 쪽에 염좌가 왔을 때는 보통 2, 3일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이나 허리에 확 나 허리 삐었어 한다면 첫 24시간이나 48시간 안쪽으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대략 한 72시간까지, 그러니까 2, 3일까지는 주로 허리가 삔 환자 같은 경우는 냉찜질이 우선인 거예요. 냉찜질 하고 난 다음에 급성기에 확 그 붓기가 삐게 되면 피가 오히려 막 그 근막에 피가 순환이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피순환이 막 증가하는데 온찜질을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막 멍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멍이 막 더 태표면이 더 빨개진다든지 푸르게 멍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는
등이나 허리가 심하게 삐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고 허리 부위를 봐서 어떤 색깔의 변화라든지 멍이 든 것이 전혀 없을 때, 또 붓기도 부어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온찜질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냉찜질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라든지 또는 만성적으로 허리가 안 좋은 허리 협착증 환자들이 있어요. 디스크 질환도 좀 오래되셔서 뼈가 변성이 많이 된, 특히 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래서 피순환이 오히려 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육량도 굉장히 적으시고 살도 별로 없으신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염증이 심해진다든지 또 근막에서 통증이 생기는 염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게 되면 염좌가 왔던 그 부위에 오히려 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회복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이 허리가 삐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목이나 말단부, 그러니까 사지에 급성으로 염좌가 오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냉찜질을 피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냉찜질은 비교적 젊은 층 연령층에서 초기 염좌가 근육통이 왔을 때 필요하고요. 냉찜질을 피해야 되는 경우는 이미 만성화된 요추 질환이 있다든지 협착증이 있고 또 비교적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근막 통증이나 염좌가 왔을 때 근막 주변에 피 공급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냉찜질을 하게 되면 피 공급이 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피 공급이 더 일어나지 않게 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그 협착증 증상 또는 관절염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한 비교를 어떻게 적용하냐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오히려 만성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협착증 또는 만성 요통 디스크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급성 염좌가 왔을 때는 냉찜질, 온찜질 하지 마시고 그냥 파스 바르는 게 낫습니다. 근데 파스도 따뜻한 거 바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파스보다는 따뜻한 파스를 하면 피 공급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심한 염좌, 특히 스포츠 손상으로 염좌가 심하게 오게 되면 젊은 연령층, 청장년층에서는 이게 약간 좀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피멍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피멍이 들 때는 피 공급이 좀 덜 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2, 3일까지는 반드시 냉찜질을 하셔야 되고요. 파스도 차가운 파스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멍이 조금 2, 3일 지나서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찜질을 하면서 서서히 치료하는 것이 낫습니다. 냉찜질인 경우에는 가정에 그 비닐팩 있죠. 그 비닐팩을 이제 뭐 얼음을 거기다 비닐팩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비닐팩을 싸서 새지 않도록 이제 얼음을 한 제 주먹만큼 넣으면 되겠죠.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2겹 싼 다음에 수건으로 한 번 더 쌉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가지고 환부에다 갖다 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차갑게 직접적으로 얼음이 이렇게 비닐막만 있으면 그 환부에 너무 차갑게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냉찜질 하더라도 수건으로 좀 이렇게 좀 싸가지고 직접적인 너무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너무 그 환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팁이고요. 또 반면 온찜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찜질은 온찜질기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장판을 쓴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물을 끓여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온찜질하는 그런 그 러버 같은 그 주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뜨겁게 다이렉트로 환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갑자기 피멍이 확 들면서 염좌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도 수건으로 좀 싼 다음에 약간 좀 미열 같은 느낌으로 온찜질을 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냉찜질을 언제 하고 또 온찜질을 언제 하고 온도 차이를 어떻게 염좌가 생겼을 때 그 환부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위에 염좌가 생겼을 때 냉찜질을 하고 온찜질을 할 거냐, 또 염좌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냉찜질을 하고 온찜질을 하는 게 좋으냐, 또 기저질환이 이미 있었던 환자들, 만성요통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협착증이 있었던 환자들이
염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제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응급실 가시기 전에 확 염자가 왔을 때 먼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하시면 병원 가지 않고서도 염자를 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척추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 활동이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계시면 건강에 좋지 않으시니까요.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가벼운 산책 정도는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